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엄청난 약세의 장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공포지수는 79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공포지수가 79, 어제 나스닥이 내렸는데도 공포지수는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네요. 코인 관련주도 나스닥에 상당히 많은데 그 영향이 조금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스닥이 상당히 조정을 받아서 제 수익률이 많이 깎였으나 그래도 코인 관련주들이 해칭을 해줘서 다행입니다. 24년은 나스닥과 코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1월 초 영상부터 대놓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 수익률은 코인 계좌까지 합쳐서 벤츠 E클래스에 도달을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네요. 오늘은 PC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는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뉴스도 나스닥의 하락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인 관련주가 있으시다면 나스닥이 내려도 저처럼 해칭 또는 추가적인 수익이 되시겠지만 없다고 하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닝 발표. 장 전에는 특별한 기업은 없고요. 전기차 폴스타가 있습니다. 장 후에는 사운드 하운드의 어닝 발표가 있네요.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더 시저 유튜브 구독자 방에 4명이나 추가돼서 243명이 입장해 주셨고요. 안전한 게 우선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코인이 오른다고 적금을 깨거나 전 재산을 몰빵하지는 마세요. 투자라는 것은 정말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이제 와서 비트코인에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소액 투자는 포모를 줄이기 위해서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반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시작으로 또다시 1월에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계속 못 맞췄던 노무라의 예상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무라는 근원 PC를 MOM 0.4로 예상하고 있고요. 시장도 0.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YOY는 전년 대비해서 0.1 줄어들은 2.8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3.0이 나와버린다 라고 한다면 나스닥은 더욱더 내릴 것이고 버림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더욱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코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데 나스닥에 실망하고 차익 실현돼서 시장으로 나온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코인이죠. 코인입니다. 코인. 어쨌든 이건 제 내피셜이고요. 헤드라인 PC는 노무라는 0.3, 예보도 0.3 이대로 나온다고 하면 전년 대비 그래도 어쨌든 0.2줄은 2.4가 나오겠지만 노무라가 또 틀려가지고 높게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 또 엄청난 파장이 일겠죠. 뉴스는 현재 PC 물가지수를 그렇게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낮게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코인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푸드옵션 0.72로 살짝 내려가준 이상한 수치로 나왔고요. 어쨌든 푸드콜 옵션 상으로는 아직도 콜에 많이 걸려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일봉 5일선 확실하게 이탈해줬습니다. 급등주가 5일선을 이탈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여기도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오고 21선을 간신히 지켜주자마자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오늘 큰 하락이 나온다면 21선까지 쭉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1선만 지지해준다면 다시금 약반등의 형국으로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뚫어버릴 때는 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단타를 쳐야 되고 차트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으면 단기적으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US100, CFD, 나스닥 지수 현재 두 번째 파란색 선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의외로 조금 하락을 했네요. 이게 조금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환율이 행보해 준다고 하는 것은 홀딩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WTI에 대한 관심도가 확 줄었습니다. 더 이상 국장에서 단타를 큰 금액으로는 치지 않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는 아직 꺾인 건 아닙니다. 테슬라 역시나 21선이 살짝 눈곱만큼 위로 향하면서 약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갭은 상당히 메꾸기가 힘든지 좀처럼 메꿔주지를 못하고 있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역시나 5일선을 이탈하고 있죠. 여기처럼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도 그렇고요. 단기적으로 쭉 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어놨잖아요. 검은색 추세선 하단을 이은 검은색 추세선까지 밀리더라도 조금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뭐 방법이 없죠. 기도를 해야죠.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빨간색 선에 21선이 딱 걸려있죠. 정확하게 월가의 큰 손들은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5일선을 확실하게 이탈해주고 있고요. 빨간 선의 지지라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즈 현재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풀이장의 단가가 표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일단 21선을 이탈해주면서 풀이장은 시작할 것 같고요. 불즈는 다시 노예 불즈야 난 이제 네가 필요 없어. 나에겐 비트코인이 있거든. 불즈 노예 그래도
기념으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손 디지털 홀딩스 마라 차트 일봉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를 보니까 매출은 일단 늘었는데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적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어쨌든 실적 발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하면 재차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아직 모든 물량을 던지지는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RSI가 66이잖아요. 70도 안 됐는데 조정을 한번 맞더라도 21선까지 조정을 한번 맞더라도 조금 견뎌보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마라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했을 때 저는 약간의 추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번 수익률도 높은데 한번 고점 추매 한번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고점 추매는 진짜 웬만하면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아직 비트코인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점 추매 한번 해봤고요. 그거는 현재까지는 프리장 상황을 볼 때 추매 가격 대비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일단 성공은 했고 그 타이밍은 우리 UDT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일단 속스 S와 SQQQ 모두 스토캐스틱 우물을 끝내려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 이 우물이 끝나면은 일시적인 숏의 반등이 오는 자리거든요. 여기도 반등이었고요. 여기도 반등이었고요. 좀 오늘은 각오를 해야 될 거고요.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너 스노우플레이크 계잡주가 1위에 있네요. 다행이네요. 스노우플레이크로 모든 시선이 쏠려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2위고요. BTX 4위고요. FNGU 3위고요. 롱들을 엄청나게 추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타이밍이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세주 속스 S가 6위라는 것은 조금 마음 한켠에 약간의 멘탈에 안정감을 주는 요소라는 것. 코인의 공포지수 약간 내려온 80. 그래도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고요. 오늘은 코인 관련주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뭐 다 아시는 비트코인이고요. 비트X, 비트코인 선물 2배. 무빙은 정확히 비트코인의 2배고요. MSTR, 이건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비트코인을 19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비트코인의 무빙에 약 대략적으로 3배 정도의 무빙을 보여주고요. 늘 비트X보다는 더 상승합니다. 마라, 뭐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채굴 회사고요.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라의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무빙은 비트코인의 약 4배. 움직임이 늘 상승률, 하락률 1등이에요. 한마디로 오를 때도 제일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제일 많이 내린다는 거죠. 상당히 변동성이 큰 어떻게 보면 위험한 종목이고요. 나스닥 지수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CLSK 친환경 전기 기업인데 무빙이 마라와는 비슷하나 거래량이 적어서 하락시 절벽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CLSK를 사느니 그냥 마라를 사십시오. 코인 베이스의 티커고요. 코인 거래 플랫폼 회사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나 비썸 같은 코인 베이스 회사입니다. 무빙은 제일 꼴찌고요. 하지만 코닐이라는 게 있죠. CONL 코인 베이스의 3배 레버리지죠. 코인베이스가 무빙이 조금 작아서 좀 크게 무빙을 즐기기 위한 종목이고요. 거래량이 적어서 하락장에서 절벽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현재는 거래량이 엄청 터졌더라고요.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것은 저의 UDT 멤버십의 뿌리벳 참모님께서 힘들게 정리해 주신 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 상당히 좀 내려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상당히 과학입니다, 여러분. 볼린저 밴드는 과학이에요. 20년도 넘게 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이렇게 잘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린저 밴드를 급격하게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는 흐름이 보일 수가 있다.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현재 상당히 위태위태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 위에 떠 있잖아요. 떠 있으면은 어쨌든 올라오고 있는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을 맞을 수가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조정을 맞지 않으려면은 비트코인이 오늘 밤 당장 또 급상승해서 전고점을 넘겨야 돼요. 넘기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RSI는 무려 88, 88이에요, 여러분. 80을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88이면은 뭐 명확하게 고점 징후죠. 긴장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좀 강한 모습. 하지만 이더리움도 RSI는 무려 87이죠.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겼는데 이더리움은 아직 전고점을 못 넘겼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어떤 변화든 당신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면 그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좋은 글이네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점에서 비트코인을 아무리 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이제 와서 비트코인을 풀매수하는 그 사람들을 당신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를 서서히 배워가야 됩니다. 아직 많이 못 배우신 분들이니까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아직도 주위에는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조정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땡큐죠. 그때 더 시저가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PC로 제 TQ와 쏙3 박살 나더라도 일단 오늘은 홀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